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맨날 수업 시간에 만나다가 또 이렇게 해서 만나니까 새롭네요. 꼭 이 앞에 서면 강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드는데, 오늘은 강의하려고 여러분들 만나자고 한 거 아니고 한번 영어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요. 영어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또 어려운 과목이고, 그리고 또 영어는 우리 선생님들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가 참 많이 달라지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는 시간 투자와 관계없다. 양과 관계없다. 공부 방법이 문제다. 저는 항상 방법적인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제 영어를 전달해 줘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좀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빨리 삭막한 노량진을 떠날 수가 있는데, 저는 항상 강의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들을 빨리 여기를 떠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그런 생각하면 그런 생각 들어요. 좀 슬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만나가지고 여러분은 떠나는데 저는 20여 년 동안 이 자리만 계속 있었어요. 강의 경력 몇 년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20년 넘었어요. 20년은 넘었습니다. 근데 저는 20몇 년,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나이를 계산해 봤나 봐요. 대충 가만히 있어봐,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하고 뭐하고 그러면, 선생님 벌써 60대셨나요? 이래가지고 각종 카페에다 글 올렸나 봐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얘기가 저한테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됐고요. 제가 참 남들보다 영어를 좀 잘해가지고 강의를 좀 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영어 그리고 강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에게 쉽게 그리고 빨리 합격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제가 여태까지 좀 고민을 또 많이 해왔었고, 학교에도 있었고 대학교에서도 또 강의를 해봤고 다 해봤는데, 거의 주가 이제 저는 시험을 보는 우리 친구들, 그 친구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딱 기본적으로 이제 1년이라는 스케줄 내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로도 합격할 수 있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데라는 그런 방법적인 것에 대한 고민, 참 그게 저희한테는 늘,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오전에도 수업이 있었고, 오전에 수업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대답도 잘 안 하고 반응도 없고, 그래도 이 친구들이 왜 지금 이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또 고민을 하고, 이 강의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을, 강의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읽어야 되거든요. 저를 들어보셨죠? 한번 저는 들어보셨으니까 왔겠죠. 아마 한덕현 전혀 모르고서 이 자리에 오지는 않으셨을 거고. 근데 대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까도 낮에 잠깐 누구랑 상담을 했는데 어디 거치고 있는데 나중에 안 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니까 한덕현 선생님한테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서 왔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우리 친구들이 저를 불러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참 감사하자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홈피에 올라오는 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제가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많이 들었었던 것은 친절한 덕현 씨. 친절한가요?
아마 들어보신 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전에는 조금 나한테 과분한 이름이 줘졌더라고요. 자기네들 사이에서는 저를 이렇게 부른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노량진의 예수래요. 뭔 소리냐 이게. 예수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네. 노량진의 예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불렀을까 모르겠는데 저를 그렇게, 자기네들은 그렇게 부른대요. 어느 친구랑 이제 전화 상담을 하는데 얼굴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네들은 또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또 잠깐 영감만 설명회 때 또 했었던 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굉장히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오 석가모니여, 오 알라요, 오 예수여, 영화의 병신인 저에게 한덕현을 내려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한 줄 메모장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반응이 없네요. 자, 이럴 때는 원래는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좀 기운나게 앞으로 박수 많이 쳐주세요. 어떤 학생은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선생님은 중학교 때 만났더라면 좋았을걸, 고등학교 때 만났었더라면 좋았을걸. 근데 내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웃기고 있대요. 그때 만났어도 너는 영어 공부 안 했을 거야. 왜냐, 지금하고 여러분들 그때 생각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다시 하게끔 되리라고 생각은 못 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엔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나중에 영어를 다시 하나 봐라, 내가 영어는 어떻게든 피해가겠다. 대학 가서 말이죠, 교양 과목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거 한두 개 듣고, 그리고서 나머지 영어 꼬부랑 글씨는 전부 다 피해 다녔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뭐 졸업하고 나서 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영어를 갑자기 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 나는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뭐냐, 길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길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넘게 했단 말이에요. 진짜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이 제일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이 뭐냐, 우리 강의하는 선생님들 여러분 스타일이 많잖아요. 어려운 걸 어렵게 강의하시는 분 계십니다. 쉬운 걸 쉽게 강의하시는 분 계세요. 제일 최악이죠. 쉬운 걸 어렵게 강의하시는 분입니다. 요즘은 그런 상담을 많이 해요. 어떤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 뭐 이런 거. 전에는 어떤 학생이 어느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뭐 카페 글 올렸는데 이제 누가 봤다는 거죠. 저는 잘 모르는데 꼭 여러분들이 다 가르쳐줘요. 참 고마운 일인데, 그 선생님 강의를 동강을 10번 듣다 보니까 이제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캡처해서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기본 이론을 듣는데 10번 들어야지 인제서야 알아들을 것 같다. 이건 끝난 거야. 여러분, 기본 이론에 가서 우리가 2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2달 가는 거 10번이면 따지면 20개월이 되는 건데, 아무리 줄여서 들었다 하더라도 10개월 이상은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인제야 알아들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는 큰 문제다. 이거는 누구의 문제냐?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진짜 쉬운 걸 어렵게 강의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저 선생님 왜 저 쉬운 걸 왜 저렇게 어렵게 돌려서 강의를 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 들 때가 또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려운 걸 쉽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서 여러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 참 그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 영어를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영어를 강의할 때면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쳐다봐요. 내 지금 강의하는 것을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 저 학생이 필기를 쫓아오는 거 못 쫓아오는 거, 저 학생이 좀 필기를 하는데 좀 느리다 그러면은 제가 잠시 다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그 학생 끝나면은 자, 이제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을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근데 강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칠판 끌어안고 수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기 아는 거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내뱉기만 해요. 여러분들이 알아듣는지 못 듣는지 그걸 확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강의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강의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듣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쏟아내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럼 전달하려고 해서 전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상대방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읽어서 그 수준에 맞게끔, 그 눈높이에 맞게끔, 그리고 바라는 게 뭔지 그거를 맞춰서 강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시는 분. 이게 참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문제고. 둘째, 요즘에 보면은 좀 사실 이거는 제가 진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전에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저는 듣고서 굉장히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어떤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 선생님은 여러분을 합격시키려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려고 강의합니다. 이거 사실 무서운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합격하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진짜 비싼 돈 내고 와서 앉아가지고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그 수업을 들었더니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아무리 들어봐도 붙이려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떨어뜨리려고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학생은 그렇게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결론을 내려서,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줘야지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이제 길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비록 영어 과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은 저 사람 강의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할 뿐이에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 선생님을 욕하는 것이 돼버리고, 그 선생님을 험담하는 꼴이 돼버려가지고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여러분이 판단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뭐냐? 강의하는 사람이 첫째 솔직해야 돼요. 저는 진짜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가장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하시는 분이 솔직해야 된다. 내가 지금 강의하는 게 과연 시험 문제 나오는 건지,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한 건지, 자기가 직접 검증을 한 건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흔히 하는 말로 모의고사 문제 내시는 분들 20문제나 대충 여기저기서 100개가 20문제 맞춰놓고서 자, 내 모의고사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지, 그것이 나올 거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는 뭐였는지 고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여러분들 시험 보기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적 나오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현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내 실력과 관계없이 여러분 뭡니까? 모의고사 해야 되지. 시험을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 성적이 좀 잘 나오면은 기분 좋죠? 솔직히 지자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라도 문제 만들면서 여러분 잘 풀리게 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양심이 없는 짓이에요. 모의고사 봐서 여러분 성적 나온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합격하는 점수 아니잖아요. 그래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실전 가서 성적 떨어지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하지 않았나 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냐? 거기서 뭘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까? 과연 내가 저 선생님 모의고사를 받고 저 선생님 문제를 봤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선생님이 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떨어져서 상담 가면은 좀 더 열심히 해라. 뭐 하나 더 들어라 이래죠. 물론 이 자리 저도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얘기는 할 거예요. 근데 뭐 하나 더 들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참 많은 노력을 하시잖아요. 많은 노력을 하시고 진짜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신 분들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이미 식사관 얘기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선의 방법. 선생님을 잘 만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만난 거 말이죠.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특히 지금 저랑 눈 마주치시는 분들, 저는 제 눈 속에 넣어가지고 평생 기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눈빛을 보면서 여러분들 합격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진짜 진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길거리 지나가다 스치는 사람들한테도 저는 저에게 큰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려고 하는데 기름 넣는 친구, 어린 친구, 저는 그 친구한테도 상당히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할 거고요. 제가 조금 가는 주유소가 있었어요, 옛날에. 중2, 3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근데 거기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아이들한테도 반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중에 보니까 물티슈 하나씩을 더 줘요, 나는. 그래서 어느 날은 갑자기 자기의 사생활 얘기를 해요, 기름 넣는데.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 제가 지금 기름을 넣는 주유소에 일하는 이유는 저 오토바이 사고 싶어서요. 그래요. 그래? 그럼 열심히 한번 일해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달 정도 뒤에 또 갔어요. 갑자기 나보고 내리래, 차에서. 보세요 그러더라고. 뭘 봐 보기는. 오토바이 샀어요. 샀다고 저한테 자랑하는 겁니다. 저하고 지나가다가 언제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겠어요. 그 친구도 저를 인연이라고 생각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서 만난 그 어린 친구한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대했었던 것을 생각해 놓고 본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이상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이상의 여러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전데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저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 제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가 사실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제가 글쎄요, 길게 얘기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진짜 제니스 영어 공부 방법이라기보다는 영어 전반적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스스로 한번 가만히 한번 되짚어 보시고 계획을 잘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남녀가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남녀가 공부하는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요것도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이런 면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선 먼저 여학생들 조금 영리하게 공부하세요. 남학생들 잔머리 좀 굴리지 마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스스로 가만히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 상담을 참 많이 하거든요. 진짜 상담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 아마 많을 거래요.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지금 들어오기 전에도 선생님 상담이 필요합니다라는 문자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안 보고 지금 들어왔어요.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나중에라도 혹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직접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의외로 꽈락이 여학생이 많다는 거였어요. 물론 여학생이 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담을 했을 때 꽈락이 많았던 건 여학생들이 많았었어요. 남학생들은 의외로 꽈락이 없어요. 자, 여학생들이 꽈락이 많은 이유가 뭐냐? 좀 아까 제가 뭐라 하냐면 좀 영리하게 공부하세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제가 이제 겪었던 어떤 여학생 한 2년 전 됐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어느 누군지도 모르죠. 그 당시에 자기가 3년인가 4년을 했는데 3, 4년 계속해서 꽈락이 나왔답니다. 영어 때문에 떨어졌답니다. 영어가 꽈락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3, 4년을 공부를 했는데 영어가 계속 꽈락이 나온다. 내 강의는 듣지 않았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는 이 자리에 여유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진짜 모두가 절박한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우선 첫째, 단어 열심히 외웠답니다. 그리고 문제 참 많이 풀었답니다. 근데 어찌하여 꽈락이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옵니까? 그러면서 그 여학생은 자기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12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공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여학생한테 너는 화장실도 안 가냐? 그러니까 안 간대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요. 어떻게 12시간 넘게 앉아서 화장실도 한 번 안 가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대요. 근데 어떻게 꽈락이냐? 그럼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영어를 이제 공무원 좀 때려치려고 했대요. 때려치려고 했는데 하는 얘기가 주변에서 한덕현이 464를 한번 들어봐라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464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제가 첫 강의 때 보통 이렇게 그 전화번호 알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 한번 하려고 전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64 필요 없다. 과락이면 여러분 464 보는 거 소용없어요. 그 자체로 내가 말씀드린 건 이해되는지 모르겠지만 써먹질 못해요. 그거는요. 그럼 써먹기 위해서는 뭐냐? 그럼 그 바닥이 필요하단 말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단어 열심히 외웠다 그랬죠. 근데 단어를 외우는데도 그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험 문제 나오는 어휘만 외운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본 게 한 지문 볼 때 모르는 단어가 몇 개 나옵니까? 라고 제가 보통 물어봐요. 기본 어휘 측정을 할 때. 근데 10개 넘게 나온대요. 근데 그 친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럼 필요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어휘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열심히 그것만 열심히 외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꽈라 나왔어.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래 난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그거 다 필요 없다. 시험 문제 나오는 어휘 보지 말고 수능 어휘만 봐라.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이 자리에 9급이든 7급이든 관계없습니다. 제발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수능 어휘 무시하지 마십시오. 올해 시험 문제에 나온 상당수의 어휘들 거의 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수능 난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수능 어휘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그쪽을 경험하지 못해 보셨거나 고시 쪽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편입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저는 다 해봤어요. 난도에 대한 구분이 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수능 어휘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공문 어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아니에요. 공문 어휘 아니에요. 수능 어휘가 돼줘야 돼요. 왜? 글이 필요하니까. 일단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문법 백날 해봤자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그 사실은 알지만은 글에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풀이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특히 어휘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아요. 보기 4개는 다 알겠는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것과 둘째, 빈칸 채우기 어휘로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는 다 알지만 뭐가 정답인지 모르시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한 30-40%가 그러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어휘 문제 틀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령 요번에 여러분 이건 뭐 사실 어휘 시험이라고 사실 볼 수도 없습니다만은 요번에 사회복지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왔죠. 어휘 시험 문제라고 나왔어요. 글쎄 이걸 어휘 시험 문제로 봐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틀렸어요. 거의 지문 수준에 가깝게 나왔죠. 짧은 지문 수준 가깝게 나왔습니다. 이 단어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기는 그렇죠. 네? 이건 좀 다 알아요. 이거는. 근데 틀렸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해석이 안 됐거든. 해석이 안 돼 버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 보기에 있는 단어는 다 알겠는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기본 어휘 봐라. 그리고 기본법 다시 하세요. 그리고 꼭 나중에 다시 전화하세요. 저는 꼭 그럽니다. 상담하고 나면 나중에 꼭 다시 전화하세요. 내가 지금 내린 처방이 올바르게 적용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고 실천하는지 그리고 뭔가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후로 전화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또 한 번은 똑같은 여학생이었어요. 이 여학생도 계속 꽈락 나오다가 잘 나오면 45, 50 나온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근데 그 여학생도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제일 또 그 학생하고 상담했었을 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이 뭐냐면은 그 어휘집 보지 말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그래도 한 단어 나왔어요. 그래요. 그 어려운 어휘집 보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도 한 단어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한 단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캔디드가 나왔대요. 아마 이거 2011년인가 나왔었던 국가직 9급입니다. 그 당시에 상담을 했었던 여학생입니다. 이 한 단어 때문에 여러분 그 두꺼운 어휘집을 열심히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여학생도 여전히 물어봤습니다. 한 지문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뭐가 나오냐, 몇 개 나오냐, 10개 넘게 나온대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학생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합니다. 나는 여학생이 공부하지 않는 걸 나는 일찍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죽어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대체로 남학생은 잠 보통 몇 시간 잡니까? 그러면 적게 자야 5시간이고요. 보통 6, 7시간 잔다 그래요. 근데 여학생들한테 물어보면 4시간 전후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4시간 전후 자면서 이렇게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기본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학생들한테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영리하게 공부하십시오. 남학생들은 독한 면이 별로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약간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살짝 약간 잔머리를 굴려요. 요거 좋다 그러면 한번 기웃 한번 해보고, 저거 좋다 그러면 한번 기웃거려보고, 요거 괜찮다 그러면 한번 사서 한번 보기도 하고 말이죠. 요게 여학생들과 상당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은 한번 선생님을 선택하면 잘 안 바꿔요. 뭐가 잘못됐다, 성적이 덜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뭔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 요번에 내가 좀 덜 했구나. 그럼 다음에 더 열심히 해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개가 여학생들은 자기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이거와는 다르게 남학생들은 자기 탓 별로 안 해요. 남 탓을 합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 아셨죠? 네, 우리 친구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거의 대개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탓을 합니다. 대개가. 그러다가 책 탓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기웃기웃 많이 하다 보니까 남학생들은 의외로 꽈락이 없어요. 그 선은 피해가는 거야.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남학생들은 이런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우직하게 좀 더 한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거 풀어놓고 보지 마세요. 특히 남학생 가운데서 제 책을 완전히 세트로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내가 상담하다 보면은 모서부터 다 있어요 그러신 분 계십니다. 볼 것도 아니면서 내 책 나오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해요. 네, 덕분에 형편은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남학생들 우직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면 남학생들은 좀 더 빨리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의외로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극과 극이에요. 여학생들은 장수생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남학생들은 의외로 장수생들이 많아요. 지금과 같이 하다 보니까 늘 거기에서 항상 10%, 20% 부족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보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하나 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휘. 본인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전문제 나오는 어휘집, 특히 어려운 어휘들만 되어 있는 책은 저는 과감하게 버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능 어휘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거의 필수라고 저는 꼭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좀 봐주십시오. 요거에 목매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기출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꼭 수능해 보시고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수능 어휘에서 거의 90% 이상이 여기서 커버가 다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휘 이거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둘째, 문제 너무 많이 좋아하지 마십시오. 난 이거는 진짜 여러분 경계합니다. 제가 상담을 해가지고 해서 대개 성적이 안 나왔던 학생들의 상당수는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았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나서는 상당히 저희한테 상당히 많거든요. 상담을 많이 하고. 그럼 왜 그랬느냐?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 그 얘기를 듣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다행이죠. 떨어졌는데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와가지고 해서 자기 상황을 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 형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 왔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학생이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어휘, 즉 수능 어휘가 무시됐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저는 제발 요거는 하지 마십시오. 요건 나중에 여러분 실전 모의고사나 모의고사 들어가셔 하셔도 이건 충분합니다. 특히 지금서부터 혹시 문제 보시고 계시는 분들 계신다고 한다면 말이죠. 과감하게 이건 지금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느 시험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진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합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언젠가는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 주면 되는 언젠가는 안 올라갑니다. 특히 기본 어휘라도 조금 돼 있고 기본 문법이라도 조금 돼 있으면 조금은 올라가요. 조금은. 가령 50점이었으면 60점, 어쩌다 70점 나오고, 그럼 요게 미치는 노릇이죠, 이게요. 그럼 조금만 힘 받으면 80 갈 것 같고, 그러다 조금만 더 가면 안 가. 그럼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 나는 문제를 조금 덜 풀었나 봐. 그럼 좀 더 풀어요. 그러다가 시험 다가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서부터는 성적이 이상에 다시 떨어지는 걸 여러분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때는 완전 멘붕이 옵니다. 죽어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만 많이 풀게 되면 말입니다. 거의 정답만 확인한 수준밖에 안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계속 찍기의 반복적인 연습입니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해 같은 거는 문제 많이 풀지 마시고요. 제가 꼭 강조하는 거 있죠. 정확하게 글 보는 연습을 올해까지는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것이 지문 분석을 하루에 한 지문만 하십시오. 천천히. 지문 분석을 하루에 한 지문만 꼭 하십시오. 하루에 한 지문이 많으시면 반 지문만 하십시오.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3일에 한 지문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문장에 걸려있는 어휘나 문법 등을 분석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필요한 지문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0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첨삭지도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 강의 안 나도 그런 거 참 나도 바보야. 어떻게 보면 끌어들여야 되는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제가 20년 넘게 강의하면서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고 설명한다는 건 사실 처음이에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발 광고 좀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거나 아니면은 옆에서 가보라 그래가지고 해서 와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잘못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참 많아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하면 아느냐고요? 문제 보면 알아요. 제일 나쁘게 문제 베끼시는 선생님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토익 문제 베끼는 분이 제일 나쁜 분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토익 문제 베끼시는 분이.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풀다가 만일에 안 풀리죠?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다 나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카톡으로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우리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토익 문제 같은데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카톡 주고받으면서 그 즉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아니나 달라요? 토익 기출이에요. 근데 그거를 중요한 문법 문제라고 해서 그 선생님이 아마 문법 문제를 내셨나 봐요. 근데 왜 그게 나쁘냐? 토익하고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편입하고도 달라요. 편입하고는 그나마 그래도 맞아 떨어지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몇 년도 토익 기출 문제고 이거를 몇 년도 어느 대학교에서 편입 문제를 출제했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유형이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나와. 보지 마 그랬어요. 전에 어떤 학생이 또 질문을 했어요. 주어 자리에다 동사 써놓고 이거 맞아요 틀려요 라는 그런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근데 사전 찾아보니까 명사도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난 즉시 그랬습니다. 이거 어느 선생님 책이야. 제발 보지 마라. 우리 시험에서 주어 자리에다 동사 갖다 놓고서 이거 틀려요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 토익이에요. 그럼 편입에서도 안 됩니다. 주어 자리에 동사 갖다 놓고서 정관사 다음에 동사 갖다 놓고서 이거 맞아요 틀려라고 내는 문제는 절대로 우리 시험에는 없습니다. 그거는요. 토익 문제 뺏겨내신 분들 진짜 나쁘신 분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뺏기시는 분이 편입 뺏기시고요. 세 번째가 수능 문제 뺏기잖아요. 뺏기는 거 좋아요. 자기네들이 뺏기는 거죠. 왜 만들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뺏기는 건 사실상 좋아요. 근데 우리 시험의 스타일에 맞게끔 제발 좀 변형을 시키든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하지 말고 양심 없는 짓 좀 그만 좀 하자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다 보니까 진짜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만나서 진짜 이런 얘기 한번 하고 싶다. 난 어느 선생님을 험담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저는 참 희한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면은 이건 객관적이 아니라 싶으면 저는 저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그것은 나쁘다라고 정의하고 그 사람이라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배척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안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독해짐은 50개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커버가 다 돼버립니다. 거기에서 관련된 문법도 거의 다 나옵니다. 문장 구조, 지문 구조, 그 다음에 정답의 위치, 힌트 제시하는 단어도 문제도 거의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문제 줬을 때 그냥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같은 유형이 나와도 또 틀려버리는 거야. 왜? 거기서 한 번만 잡아줬으면 되는데 그냥 넘어갔으니까 항상 볼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들죠. 내가 우습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농담으로 다. 영어는 참 좋은 과목이에요. 언제 봐도 새로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버린단 말이에요. 50개만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내가 보기엔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 문법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형편에 맞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저는 심지어는 여러분들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올해 여러분 모의고사 강의를 제 강의를 만일에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들으시면 이 자리에 안 계셔도 참 감사할 텐데 안 되셔서 또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어휘까지 나올 걸 찍어서 맞추실 수 있나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수거는 올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문법도 말할 것도 없었어요, 사실. 이 자리니까 제 자랑 좀 할게요. 근데 모의고사 들으신 분은 인정을 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아마 인정을 하실 거예요. 좀 아까도 어떤 학생 상담을 했는데 딱 1번 보니까 내가 해중에 나와서 너무너무 반가웠대요. 근데 이후로 날리셨대요. 근데 어떻게 단어 나올 것 맞추냐고요? 어떻게 수거 나올 것 맞출 수가 있느냐고요? 심지어 올해 내가 또 자랑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느냐면 이번에 여러분 7급 커버라는 거 공통으로 들어가기 알맞은 것 이거 시험 문제 나왔죠. 혹시 7급 문제 보신 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나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뭘 생각을 했었느냐면 올해 내가 강의한 것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에게 내가 들어오기 전에 틀어드리고 싶었어요. 날 믿으라고. 올해 모의고사에서 내가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들에게 알맞은 것은 이라는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뭐였었느냐면 그시 들어가는 거였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럼 공터 들어가게 알맞은 거니까 빈칸을 빼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문장만 인용을 하고 빈칸을 안 빼버렸어요. 저한테 문자 날라오는 건 선생님 빈칸이 없어요. 빈칸에 공터로 들어가게 알맞은 것 이렇게 해냈는데 어떻게 모의고사를 보는 건데.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대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실 이건 그 다음에 문제 내려고 했었던 건데 커버 빈칸 들어가는 문제를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조자리에다가 제가 커버 빈칸 들어가는 문제를 냈어요. 7급에 커버 공통 들어가기 알맞은 건 나왔어요. 특히 공통 들어가기 알맞은 것은 저는 거의 7, 80% 이상은 제가 찍어서 맞춥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왜 맞출 수 있느냐? 단어 나올 걸 어떻게 하냐? 수고 나올 거 어떻게? 공통 들어가야 알맞. 요거는 말입니다. 기출을 분석하다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출제하는 사람이. 그리고 오랫동안 강의하다 보면 그 시험 문제 나온 것들이 뻔하게 사실 있거든요. 물론 커버 나온 건 수십 년 전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수십 년 냈었습니다. 근데 그 왜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낼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통 들어가게 알맞은 단어 묻는 거 낼 만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요. 문법이요? 문법은 진짜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문법은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한 놈이 출제합니다. 이건 제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놈이 출제합니다. 국가직 9급 한 놈이 출제합니다. 지방직 9급 한 놈이 출제합니다. 국가직 7급 한 놈이 출제합니다. 서울시 한 놈이 출제합니다. 한 놈이 출제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낼 수가 사실 없어요. 내가 흔히 하는 말로 국가직 9급에서 한 놈이 냅니다 라는 거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왜 국가직 9급에는 거의 경련제로다 나대입합비 구문이 계속 나오느냐 이거예요. 문법 문제로 아니면 영작 문제로. 이거는 그 사람이 이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말이죠 몰라요. 그 사람이 분명히 그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또 있는지 아십니까? 나대입법비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도 혹시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쿼츠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을 옮겨놓은 글이죠. 옮겨놓은 사이트입니다. 이런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은 전부 다 영작 문제를 이런 데서 베껴내요. 근데 그 명언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나대입법비 구문이에요. 다 상당수가 그래요. 아니면 비교가 들어가는 구문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책을 하나 또 샀어요. 계속 명언집을 사가지고서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문제 출제하고서 뻔히 아는데, 근데 우리 선생님은 이거를 여러분들 분석하지 않고서 그냥 보다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모의고사 걔네 던져버리는 거죠. 막 던지는 거죠. 그냥 던져 뭐 하나 걸려라 그러면서 던지는 거야. 거기다 하나 던져서 걸려버리면은 그거 나왔다라고 여러분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시간과 돈 낭비, 정력 낭비를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나오는 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에 꼭 제 모의고사 강의 1월서부터 아마 하게 될 텐데 모의고사 강의 꼭 들어주시고요. 이건 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내년에 합격하고 싶다고 한다면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이건 살짝 여담입니다만 교행 준비하시는 분은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양은 해마다 희한하게 제가 모의고사 낸 문제가 꼭 한두 지문이 계속 나와요. 올해는 2지문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나중에 여러분들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올 건 뻔합니다. 내년에 아장내기 좀 꼭 들어주세요. 올해 단기 특강 말이에요. 거기에서 참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 전해드린 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꽈락 나오면 사륙사 듣지 말라 그랬어요. 소용없어요. 사실로는 여러분 알아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활용이 안 돼버리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주시면 바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 기본 문법을 꼭 들어주시는데요.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말 명심하십시오.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이익보다도 여러분들 것이 우선입니다. 제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령 내가 무엇을 해줌으로 해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제 걸 다 버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내년에 시험을 가령 한 달 남겨놨습니다.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그럼 꼭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제 수업을 안 들었어도 좋습니다. 저는 전화 상담 오거나 문자 상담 오면 내 강의 들었냐 안 들었냐 누구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남자냐 여자냐도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만 남겨놓고 나서도 여러분들 성적 올릴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거의 70-80% 이상은 성공을 했습니다. 20년 넘게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소중한 자산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드릴게요. 단 그때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길은 수능어휘와 기본 문법입니다. 독해 못해도 좋아요. 수능어휘하고 기본 문법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 기본 이론 문법 말입니다. 이론 단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들어주십시오. 그것만 해주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럼 꼭 전화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령 몇 점 가지고 있는데 한다면 최하 거기서 20점 이상 플러스 제가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나중에 제 강의 안 들어도 좋아요. 안 들었는데 시험을 안 남겨놓고 불현듯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생각난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하십시오. 올려드릴게요. 그러나 그 전에 꼭 수능어휘하고 기본 문법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거죠. 그래서 수능어휘 하시고 지문 하루에 분석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기본 문법 정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거하고 생활 영어 요거 때문에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요거는 조금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건 지금서부터라도 조금씩 하십시오. 요건 사실 큰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좀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여러분 조금씩 보시는 게 사실상 상당히 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조금만 외워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는 수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 나왔었던 거, 2번씩이나 나왔었던 거 있죠? 귀뒤가 젖었다라는 거. 그거는 저는 참 모의고사도 참 많이 내드렸어요. 나온다. 참 많이 나왔습니다. 동사고 올해 뭐가 나왔나요? 아마 그것도 해드렸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아장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거까지 동사구까지 해드렸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시험 볼 때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모르는 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는 어휘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부분은 딱히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지금서부터 조금만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독해로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사실은 없는데요. 독해 들어가시는데 이것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지문 하나 정도씩만 해서 50개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가 많다면 이틀에 하나여도 좋습니다. 지금 이것을 꼭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신다면 혹시 아신다면 여러분 독해 기적 방식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끊어가지고 그 밑에다 해석을 쓰는 방식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요거 이제 독해 문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 독해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끔가다 우리 선생님들 이제 기출문제 가지고서 이 문제 정답은 이거다라고 해서 풀이라는데 참 어떤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야 저걸 왜 저렇게 해석을 하지? 분명히 문제 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전부 다 해석을 하래. 해석을 해가지고서 다 정답을 찾으래. 앞에서 A라고 얘기를 해서 B라고 C라고 얘기를 해서 D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정답은 E야. 이런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가서는 마지막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요거 100% 존재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지금 요 얘기하면은 여러분 요것만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분명히 기본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생각하십시오. 이번에 여러분들 국가직 9급에서 나왔던 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내 이름을 처음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한덕현 그랬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다시 나오면 내가 또 다시 나오면 또 한덕현 그러진 않습니다. 내가 다시 나오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이라고만 나오죠. 그라고만 나옵니다. 그죠? 처음에는 풀네임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레스트네임으로 가버립니다. 대명사로 가든지 말이죠. 요번에 국가직 9급에 ABC 순서 배열 문제 있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문장을 보니까 풀네임이었어요. 풀네임이 들어있고 하나는 레스트네임이 있었어요. 그럼 뭡니까? 풀네임 들어가 있는 것이 레스트네임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먼저가 있으면 돼요. 골라주시면 돼요. 답은 하나였어요. 근데 어떤 분 그걸 해설을 했는데 자 내용이 이러니까 이런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이거는 ABC 순서배열 문제 가운데서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요. 이 탭스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순서배열 문제 있거든요. 편입에서 순서배열 문제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세 가지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참 많이 출제하는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풀네임 주고 레스트네임 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것만 찾으면 되는데. 그리고 내가 또 여러분들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주어가 반복되면 그게 주제어입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영어학에서 배운 거예요.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을 주어에다 갖다 놓습니다. 각각의 문장을 주어를 통일시켜서 썼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그 글의 핵심어가 되는 것이고 그게 주제어가 됩니다. 전에 그런 게 나왔었어요. 옛날에 과거에 무슨 천문학자들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그럼 천문학자가 들어가 있는 보기가 정답이거든요. 다 주어가 천문학자예요. 어스트로나면서 데이 이렇게 갔어요. 그럼 보기 중에 천문학자 들어있는 게 답이거든요. 천문학자 들어있는 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문제를 그대로 하나 냈더니 정답률이 50%도 안 되는 거예요. 푸는 요령을 몰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스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석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나중에 또 한번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문을 받습니다. 다 과거입니다. 한 문장만 현재입니다. 볼 거 없어요. 현재 들어간 게 주제문입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 기출문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내용 일치 문제 여러분 어려워하시죠? 내용 일치 문제 어디 보실래요? 문도 두 문장, 문미 두 문장만 보세요. 저는 올해 국가직 대비로다 모의고사 할 때 마지막으로 계속 그 얘기했어요. 마지막 시험 보기 전날 아마 목요일 날일 겁니다. 기출문제 가지고 풀이해 주면서 자 형광펜 칠하세요. 자 형광펜 칠하세요. 자 주제 저기 뭡니까? 내용일치 힌트 어디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문장이 있죠. 마지막 문장이죠. 끝에서 두 번째죠. 계속 거서 확인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국가직 9급에 나왔었던 내용일치 문제가 전부 다 마지막 문장이나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어서 전부 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제 출제하는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부터 여러분 해드리면은 그 방법만 쓰실 것 같아서 이 방법만 드리면 말이죠.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서 일단은 독해 10문제 가운데 최하 8문제 맞을 수가 있어요. 단 수능 어휘는 잡아주십시오. 계속 그 말씀드립니다. 수능 어휘는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일반 제가 오늘 조금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또 저녁 시간이 구해서 저녁까지 대접해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제 강의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일반적인 사실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우선 요번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나오는 책이 레츠롤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하고 진짜 많은 상담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지 않는가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지금 그 팜플렛으로 되어 있죠. 그 시간표 말고요. 시간표 90월 거 말고 말입니다. 한눈에 보는 뭐 제니스 영어 커리큘럼이라고 있는데요. 자, 요 얘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레처럴 1번이라고 레처럴 기본법하고 레처럴 독해, 레처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그 옆에 써드린 것처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건데요. 자, 우선 거기에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처럴 기본법은 솔직히 말씀드려 종전에 생생이라고 해서 제가 했었던 건데요.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해서 상당수의 내용들도 여러분 집어넣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글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글 볼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이것은 특히 이제 기본법 같은 경우서 말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부정사, 분사, 동명사 이렇게 가지 않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문장을 형성하는 것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에다가 그 다음에 대체로 이런 거죠. 그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여기다 수식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조금만 들어갈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다 보니까 사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뭡니까? 이게 문장이 다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독해를 가장 못하는 뭡니까? 그걸 못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주어냐? 그럼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목적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수식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알아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맨날 부정사 쫙 해서 풀어서 한단 말이야. 동명사 쫙 풀어서 하고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써먹는 쪽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기본에 여러분 문법책은 다릅니다. 부정사, 분사, 동명사 이런 식이 아니라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게 뭡니까? 일단 명사죠. 여러분들 지금 나 혼자 떠들었는데 여러분들 한 번만 대답해 주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대명사 말고 또 뭐가 있죠?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물론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니까 명사 기능을 할 수 있는 명사 상당어가 되겠죠. 뭐가 있습니까 또? 네, 동명사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절도 있고요. 또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대절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웨더, 웨더절.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순간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웨더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가 들어가는 절. 의문사가 들어가는 절은 100% 명사절입니다. 그것들을 모아놓고서 해서 직접 계속해서 주어를 찾아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파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편,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목조 될 수 있는 거, 보어가 될 수 있는 거, 형용사 역할하는 거, 그리고 부사 역할하는 거. 이렇게 해서 6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글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심으로 해드렸고요.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나오는 건데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레처럴 독해입니다. 자, 여러분 레처럴 독해 요거는 같이 가셔도 다 좋은데요. 제가 여러분들 요번에 이벤트로 하는 게 일단은 레처럴 독해가 있습니다. 화목토 새벽에 하는 겁니다. 10,000원. 나중에 저는 꼭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동강 듣는 친구들은 이게 아니잖아요. 동강 듣는 친구들이 이게 아니거든요. 실강 듣는 친구들만 이게 10,000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이게 사실 지금 이게 촬영하고 있지만은 이거 촬영해서 올리려고 그랬거든요. 홈피랑 이렇게 올리려고 그랬는데 올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이거 분명히 들어보고서 선생님 거기서 10,000원인데요. 우리 눈에 50,000원이냐 80,000원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양해해 주세요. 동강 친구들 미안해요. 자, 이번에 10,000원입니다. 9월에 등록하는 거에 한해서 여러분들 10,000원으로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제발 좀 이것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좀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킬까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거하고 사실 문법하고 분석하는 거하고 어휘까지 전부 다 싹 분석을 다 해드립니다. 독해지면 제가 강조한 대로 50개인데요. 하나 더 넣었어요. 51개입니다. 이거 가지고서 문제 푸는 요령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스킬 다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문장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문장 나왔을 때 그 문장 구조하고 비슷한 것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드릴게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50개 지분입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해결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꼭 좀 들어주시고요. 만일에 새벽반 안 되시면 10월달 앞으로 짝수달에는 계속해서 레처럴 독해는 계속 갈 겁니다.
새벽 안 되시면 짝수달 여러분들 그 레처럴 독해가 들어갈 겁니다. 꼭 좀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레처럴 어휘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파트로 다 사실상 돼 있는데요. 자, 레처럴 어휘도 이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어휘가 중요합니다. 일단 공무원 기본 어휘라고 해서 수능 어휘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어휘가 약 1,500여 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능 어휘에 쓰신 분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빈출 어휘라고 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외우시면 되는데요. 만일에 그게 아니시라고 한다. 나는 지금 어휘가 안 돼 있다. 시간도 없다. 그러면 수능 어휘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외우시고 나중에 여러분 모의고사 들으십시오. 그럼 그때 필요한 어휘는 제가 거기서 추가로 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에다가 나중에 모의고사 할 때 이럴 때 들어주시게 되면 필요한 거 전부 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나장내기라고 해서 단기 특강에 드릴 때 그때 여러분 전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다시 얘기합니다. 수능 어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제네시스 문법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종전에 제가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이죠, 사실은요. 기본 이론 과정인데 그 전 단계가 지금 사실 내추럴 문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셨던 분은 근데 만일에 글 보는 눈이 안 돼 있다. 야, 글 보는데 조금 나는 부족한 것 같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내추럴 문법 들어주시고요. 글 보는 건 돼 있는데 조금 활용도가 떨어진다. 가령 요번에 시험으로 따진다면 보통 6, 70점대, 70점대 맞으신 분은 제네시스 문법 들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 순간 여러분들이 내년 대비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난 전에 들었어 기본 이론 들었어라고 하더라도 꼭 여러분들 기본 이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빠릅니다. 영어는 꼭 여러분들이 자꾸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장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전에 기본 이론 했어. 근데 안 됐어. 그럼 다음에 다시 해. 그럼 나는 기본 이론 들었으니까 기본 이론은 빼놓고 그 다음 단계부터 가려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바탕이 부실한 상태에서 그 다음이 나가버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거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전에 여러분 했었다 하더라도 제네시스는 꼭 좀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9급이든 7급이든 전부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것이 있습니다. 10것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생활용어 수고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거는 지금서부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영작이 있습니다. 영작은 언제 들으셔도 좋은데요. 지금 두 번째 단계 또는 세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 들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또 하나 또 강조하는 것이 영작을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작년에 올해겠죠. 올해 영작을 강의했는데 어떤 학생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2로 영작, 실전 영작 2로만 보면 뭐 더 이상 문법 문제 안 틀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영작이지만은 영작을 통해서 문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훨씬 더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이 잘 되나 봐요. 훨씬 더 각인이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영작으로 하는 것이 자기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겠죠. 우리말을 통해서 문법을 연결시켜버리니까 그 굉장히 좀 쉽게 빨리빨리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서부터는 문법 문제 전혀 안 틀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15문제밖에 안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제가 꼭 좀 들어주시길 바라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첫 번째로 했죠. 레처럴 독해 꼭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영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처음이신 분은 영작 들으신 분은 좀 안 되고요.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들어주시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영작도 아마 이벤트 할 겁니다. 다른 과목 수강 신청하시게 되면 10,000원에 그냥 들으실 수 있게끔 해드렸을 거예요. 이거 돈 얘기하니까 무슨 약장사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사실 저는 이런 얘기 참 못하거든요. 진짜 이런 얘기 못하는데 오늘은 진짜 큰 맘 먹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으라 그러면 들으세요. 제가 들으라 그러면 들으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간까지 빼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 간을 빼먹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간을 드리면 드렸지 빼먹지는 않습니다. 그래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드린 거 여러분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거 말씀드리니까 영작 들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완성 단계적 올해 안으로 독해 이적하고 사료서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 누누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저를 모르지만은 독해 이적하고 사료서는 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그럴 정도로 이것은 올해 안에 마무리 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 들어가서는 이제 기출 리뷰하고 이제 서서히 이제 모의고사 좀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출 리뷰도 한 번쯤 보시면은 여러분에게 확실한 정리가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급 준비하시는 분은 토탈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7급 준비하시는 분에게는 토탈이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7급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은 굳이 7급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그 지문 난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난도가 높습니다.
지문 난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7급 준비하시는 분이 거의 상당히 많이 공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 6번에 얇지만 다 있다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싶으시면 간단하게 한 달만 여러분들 요거 해주신다면은 그동안 해왔었던 건 모두 다 여러분들 거기서 제목 그대로입니다. 얇지만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여러분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달밖에 안 남았다라고 했는데 그다음 더 이상 뭐를 할까 고민스러우시면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보셔도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요거 모의고사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들으시라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다른 선생님들은 흉내내지 못하실 겁니다. 제가 모의고사는 제가 전부 다 직접 만들거든요. 저는 모의고사 시즌 되면 모든 것을 다 저보다 오로지 문제 만드는 데만 제가 진짜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전하고 가장 가깝게 해드리고 난도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루는 것들이 상당히 여러분들 실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들어갔을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남겨놓고 그래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제발 좀요. 왜 여러분들 내가 지금 그 거리가 좀 있게 느껴지나요? 무섭게 생겼습니까? 아니죠. 이럴 땐 반응을 좀 보여야지 내가 대답이 없으니까 진짜 무섭게 생겼나? 무서워요?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첫인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별로 안 좋은 얘기예요.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좀 그렇고 제가 생긴 게 조금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하고 가장 가깝게 거의 뭐 친구처럼 사실 좀 지내고 아시잖아요. 내 홈피에 가면 덕현이 동생도 있으니까 한덕현 동생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왔었어요. 합격했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홈피에 보면은 참 재밌어요. 내 동생이 2명이 있었어요. 한덕현 동생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친구 2이 있었어요. 작년에 한 학생이 합격했고 올해 한덕현 동생 합격을 했어요. 전 누군지 몰라요. 저보고 동생이라도 몰라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닉네임을 한덕현 동생으로 쓴 거예요. 그럼 난 받아줘. 아우 잘 있었어. 뭐 이래가면서 어때 요번에 시험 어떻게 봤어? 괜찮았어? 언제 한번 얼굴 한번 보자. 형 오랜만에 왔어요. 왜 이제 왔어? 막 이래버려요 제가요. 올해 와가지고 합격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등치는 저보다 크고 키도 저보다 크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가 딱 왔길래 깜짝 놀라서 누구시죠? 그러니까 저 한덕현 동생입니다. 이러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 동생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여러분들 상담해 드렸을 거 하니까요. 모의고사 시작해서는 제발 저한테 상담하십시오. 물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있는데 모두 다 상담해 드리는 게 사실상 쉽진 않습니다만 저랑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시간 충분히 내서 여러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모의고사 같이 해서 여러분 들어갔을 때는 제발 저랑 상담하셔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그 순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남겨놓고 나서도 여러분들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제가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이라고 하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담 자주 했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도끼 찍기 있고 아장내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가장 여러분들에게 저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찍신이 들었다고요. 저도 올해 나온다라고 가운데서 올해만큼 많이 나온 적도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아마 제일 좋았었던 강의가 아마 찍기 특강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아니에요. 모의고사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선생님들 모의고사 여러분 보시고서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 판단했을 때 실전보다 난도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실력이 이만큼 올라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서부터는 공부에 대해서 조금 영어에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열심히 해왔다가 나중에 오히려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난도에 맞게끔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다음 주에 보면 여러분들 경찰 시험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시험이 아닌 것은 보지 마십시오. 요거는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이유 저는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경찰 준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진짜 몇 년 동안 경찰만 준비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서 봤을 때는 가령 영어 같은 건 상당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필기는 붙어놓고서 실기는 가지 않아가지고 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사실상 좀 있거든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있어야 되고 배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시험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시험 문제는 얼마든지 공개가 되니까 나중에 풀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진짜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그런 친구 있었습니다. 경찰 전문자 보니까 95점이 나왔더래요. 아 이제 됐구나. 소방시험을 보니까 90이 나왔답니다. 아 이제 됐구나. 그런데 일행시험 보니까 50이 나오더래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난도가 차이가 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심지어 다른 선생님들 쉬운 난도의 모의고사도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판인데 거기에다 그보다 더 쉬운 여러분들 경찰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사법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은 소방 문제 같은 거 풀었을 때는 여러분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순간 영어에 대해서 잠시 손을 놓게 돼 버리죠. 그리고 영어는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가 상당히 힘들어진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친구들 여러 명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긴장에 끊어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맞게끔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나는 지금 뭐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그걸 꼭 좀 생각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더 얘기할 거랬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거 지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많이 좀 전달을 해드렸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저의 솔직한 심정,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본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긴장감 놓지 마시라는 거고요. 여학생 조금 더 주변을 돌이켜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틀린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남학생들 조금 더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에 맞게끔 여러분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모의고사 문제 많이 풀지 마시고 하나라도 여러분들 걸로 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공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20년 넘게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서 알게 됐었던 거고요. 물론 선생님 선택 잘 하십시오. 여기까지 할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준비해 놓은 거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